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2035년 한국의 지도가 바뀐다. 서울 인구가 반토막 나고요, 500만까지 내려가고, 부산 인구가 2000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1경제 수도가 됩니다. 경제도시가 되고, 서울은 그냥 뭐 중소도시로 전락하게 되고, 서울대는 이제 죽어버리고 부산대가 한국의 제1등 대학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경천동지할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미중 패권전쟁 때문에 국제 금융 세력들이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 상해를 대체하기 위해서 부산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 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전역을 제2의 공장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 플랜을 짜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 정권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가 도시들이 전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떼돈을 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한국의 친중파 여당 야당 정치인들, 중국 돈 먹은 간첩들한테 지령이 내려오는 게, 내각 책임제 끄집어내 가지고 대통령제 없애버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시켜라. 내각 책임제가 되면 아무래도 추진력이 사라지니까 뭐 무력화 되겠죠. 지금 미국은 이거를 10년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 도시에서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돈 벌고 싶은 분들, 부산 경남의 분들은 내각 책임제 이야기 꺼내는 사람은 중국 돈 먹은 간첩이라 생각하시고요. 뭐 그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재산 형성에 주적이다, 걸림돌을 생각하시고 알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상상원의 국내 정세 분석 양쪽에 올려드립니다.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중국 망한다, 북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신고해가지고 저희 광고비를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유튜브 광고가 하나도 안 되니까 제목을 클릭하셔가지고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나눔 후원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ARS 1877-0248 월정기 후원 전화로 하실 수도 있고,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많이 만들겠습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클릭하세요. 자, 서울의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 금리 인상하니까 한국도 기준금리가 인상해서 부동산 대출이자가 증가하고 하니까 매물 증가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자, 5년간 서울에 50만호 주택을 지으면 집값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도권에 이제 경기도에 한 108만호를 짓는다 그러면 경기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 국제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쓴 건데, 이 책을 보시면요, 독일의 금융, 이 경제력과 기술, 러시아의 에너지,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이 만나면 소련이 되니까 이거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2018년에 썼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가스를 못 가져오니까 독일과 일본이 경제력이 좀 박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미국은 일본하고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한국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국 무조건 잡아라,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다른 책에서는 한국이 2023년 이전에 통일된다, 2040년이면 만주는 한국의 영역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자, 통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볼까요? 지금 수도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보시면 GTX ABC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하철 계속 뚫리고 있고, 단선 철도가 복선화되고 있고, 서울에서 속초 강릉으로 고속철도가 뚫리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16년에서 2025년을 보면 뭐 다른 지역도 고속철도가 많이 깔려 가지고 전국에서 다 2시간 이내로 이 서울에 접근하게끔 그래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서울 남부 지역, 경기 남부 지역에 철도가 집중적으로 깔려 가지고 서울까지 20-30분에 갈 수 있게끔 그래 됩니다. 그리고 5년간 1000조를 우리가 대기업이 투자하는데 거의 경기 남부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남부에서 서울까지 이 광역 이 뭐 GTX 광역 철도 타고 이동 시간이 2~30분. 그리고 경기 남부에서 인천공항으로 직행 철도, 직행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으니까 서울을 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소재 기업들 인구가 어디로 가요? 경기 남부로 이동해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인구가 100만, 200만, 300만 빠져나간다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이 철도망들이 5년 안에 다 완공이 되고 조금 늘어지는 거는 2030년.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계속 빠진다. 그런데 50만원 집은 짓고 뭐 그러니까 계속 빠지죠. 근데 이게 뭐 내각 책임제 개헌하면 추진력을 상실하겠죠. 경기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내각 책임제 절대로 반대하셔야 된다. 돈 벌고 싶으면. 자,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뭐 흐물흐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막혀 있고, 북한이 돈이 없고, 이제 통일이 다 왔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미국에. 민주당 인기가 없으니까 뭐 통일을 시키든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니까, 올 겨울에 북한 밀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미군 홈페이지를 매일 보는데 미군이 훈련하는 게 전부 다 북한 진입하는 훈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통일이 된다 보면 원산항에서 물건이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원산에서 미국 가는 거야, 부산에서 미국 가는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철원이 금강산, 설악산, 동해, 바다 1시간, 원산 1시간, 서울 1시간, 그 인천공항 철도 타면 1시간, 뭐 고속도로 1시간 반. 그러니까 철원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철원 주변에 강원도 철원, 포천, 뭐 화천 이쪽 주변에 한 200~300만 명의 도시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국제금융자본들 지금 프로젝트가 미국의 계획은 평양 원산에서 대동강으로 이 대운하를 뚫고 원산에서 예성강으로 대운하를 뚫어 가지고 북중국의 물동량을 작은 배로 실어 가지고 원산까지 가져오고 원산에서 실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뭐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이 어떻게 중국의 공장들이 북한으로 오게 됩니다. 예. 앞으로 개성, 공단, 병난도가 천 몇백 년 만에 부활하죠. 앞으로 파주, 김포, 강화 이쪽에 또 한 100만, 200만의 인구가 살 수 있는 도시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서울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예.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또 한 200만 명 올라가야죠. 군인, 경찰, 공무원, 공기업. 그러면 경기 북부가 발전이 되고, 그래 서울의 인구가 자본이 계속 경기 북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각제 개헌하면 물거품이 된다. 자, 부산 경남 한번 볼게요. 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요. 39개국 109개 도시로 직항하는데 뉴욕, 런던까지 논스톱으로 간대요. 울산, 창원, 진주, 사천 공업지대가 있죠. 그리고 지금 부산 신항을 지금 확장합니다. 확장하고 부산 신공항을 2030년까지 건설하고. 자, 왜 이런 계획이 나오냐면 이 북극 항로상에 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항로상에 부산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상해의 기능을 부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항공물류, 해상물류를 동북아시아의 항공물류, 해상물류를 모두 흡수하는 게 부산입니다. 일본은 지진, 화산, 홍수 등으로 자연재해로 국가기능이 마비됐고, 그러니까 일본의 기업들, 일본의 경제력을 부산이 다 빨아먹는 거예요. 관광객도 빨아먹고,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 아파트 사놓고 이제 일본으로 출퇴근하는, 저녁에 부산으로 퇴근하고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 자, 지금 서일본은 어떻게 연결되느냐, 위거선 있죠. 위거선으로 부산 가덕도가 해상공항입니다. 그러니까 가덕도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서일본을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능, 원전, 조선, 앞으로 100년 동안 한국이 세계 1등 합니다. 그 일자리가 대거 부산에 생길 거고요. 상해의 금융기능, 물류기능, 생산기능이 다 부산으로 들어오고, 도쿄의 금융기능, 생산기능이 다 부산 경남으로 들어온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파산하니까 보아이조선, 다롄조선, 상하이 후동종화조선 이런 조선소들이 처음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의 조선산업, 조선기자산업이 앞으로 100년 동안 1등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하이 후동 중화조선이 LNG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중국 조선소인데 여기다 파산했다. 파산 직전이다. 근데 일본은 이제 지진 재난 때문에 정밀 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선조도 지금 한국 조선소에다 배 맡기는 거 아닙니까? 자, 양쯔강이 말랐습니다. 내륙 해상 고속도로가 마비가 됐고요. 올 겨울에 식량 공급 안 되고 에너지 공급 안 되니까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다 굶어 죽고 얼어 죽는다. 양쯔강 하천이 모두 바닥을 드러냈고 본류도 말라버렸고 수심이 뭐 한 5m 이상 줄어드니까 큰 배가 못 다닌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줄도산, 은행 줄도산, 마실 물도 없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뭐 그렇다. 그래서 중국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상해를 대체하기 위해서 부산을 키우는 겁니다. 자, 5년 안에 세계 2위, 10년 안에 세계 1등의 방산 수출 국가가 됩니다. 자, 지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전기가 없어가지고 다 죽어나가죠. 중국은 쓰레기고 러시아는 제재 들어갔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러시아 무기 사면은 미국이 제재하니까 러시아 무기 안 팔리고 부품 공급 안 되고 그러면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의 방산물자 교체 시장을 한국이 다 빨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너무 최첨단 하다 보니까 중저가 무기를 안 만들었어요. 그 미국이 냉전 때 우방국들한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뿌렸죠. 소련도 그렇고 그 중저가 무기를 한국이 다 흡수하는 겁니다. 지금 다 교체 시기가 돌아오니까 한국이 세계 방산 1등이 된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 그리고 100년 이상 1등 된다. 그러면 향후 30년에서 50년간 부품 수출이 되고 돈이 부산, 경남, 울산으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지 서울로는 돈이 안 들어간다. 한국 원전은 덩달아 수출되는 거고 뭐 향후 60년간 부품 수출 되겠죠. 한미 원전 동맹 맺었잖아요. 천조 시장을 한국이 다 빨아먹는다. 한국하고 미국이. 그러면 돈이 부산, 경남, 울산으로 들어간다. 자, 윤석열 정권이 한미 방산 FTA, RDP MOU를 체결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산 방산물자가 미국산 인정되는 겁니다. 미국의 연간 420조 방산물자 무기 구매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 업체들이 주력이 어디 있어요? 주요 공장이 부산, 경남, 울산에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한국이 몇십 조를 빨아먹을 겁니다. 그 몇십 조가 연간 매년 몇십 조가 부산, 경남, 울산은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미국에 연간 한 2,000개에 달하는 최신 무기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 업체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최신 기술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와요? 부산, 경남, 울산 거기 공장이 방산 공장이 다 있잖아요. 자, 한국의 경제 군사 능력을 볼까요?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전기전자, IT, OLED 패널, 소프트웨어, 차량 배터리, 수소산업,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자동차, 조선기계, 항공우주, 화학, 건설, 원전, 소형 모듈 원전, 각종 무기, 해수 담수화 기술, 바이오, 의료 이 기술 대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경남, 울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다 부산, 경남, 울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투자가 부산, 경남, 울산에 집중지역으로 들어오고 그 상해에 있던 공장들이 중국 공장이 부산, 경남, 울산에 들어오고 일본의 공장들이 부산, 경남, 울산 그 전세계 돈이 다 부산, 경남, 울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고요. 저기 수출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국채금융기관이 부산으로 본사가 이전하면요. 국내 대형은행들도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대기업들도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부산, 경남, 울산의 출신들이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겠지. 일자리 일하러. 그래가 저녁에 일 끝나고 해운대 광안리 가가지고 태종대 가가지고 송정해 수욕장 가가지고 꼼장어 구워놓고 소주 한잔 마시고 그래 살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만, 200만, 300만, 400만, 500만이 전부 다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기업들이 어디에다 돈 투자했습니까? 부산대에다가 이런 기술 좀 개발해 주세요. 전부 다 부산대에다 투자하겠지. 서울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산대에 돈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연구개발비가 계속 몰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최신 방산 기술들이 어디로 와요? 경남, 부산대 요쪽
그냥 기술과 돈이 다 부산으로 오고 부산대로 들어가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2030년 삼성전자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하는데 부산 엑스포는 사실상 확정된 겁니다. 국제 금융 세력이 상해를 대체하는 금융, 물류, 관광 허브로 부산을 지금 키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엑스포라는 게 퍼포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삼성이 나서면 한국에 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산에 IBM 양자컴퓨터 생태계가 들어오죠. 포항에는 뭐 애플인가요? 구글인가요? 그 무슨 연구소가 들어간다면서요. 포항에 그 포스텍 뭐 포스텍 그 대학교 있죠. 포항공대 거기하고 뭐 이렇게 연구개발한다고 하더만. 예. 자, 부산에 유엔과 손잡고 해상도시 만든다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2시간 50분 기차가 뚫립니다. 그게 다 복선화 시키는 거예요. 철도를 2개를 깐다고. 이게 왜냐면 부산 경남으로 유입된 물류, 인구, 경제력, 관광 수요를 대구, 경북, 강원도, 청량리 이렇게 해가지고 내륙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뚫리는 겁니다. 대구 신공항 만들고 있죠.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여기서 미국 유럽까지 간다. 2030년에 완공이 목표다. 그러죠. 자, 대구 부산 신공항 여기서 미국 유럽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부산 경남 울산이 뭐가 된다? 하나의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구미 포항 여기가 하나의 거대 메가시티가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대구까지 고속도로 타면 1시간이요. 부산 울산 20분 그 부산 경주 KTX 타면 40분 20분 부산 울산 KTX 20분 부산 대구 KTX 40분 그래 되는 겁니다. 김천에서 지금 분기가 나와가지고 KTX가 저기 진주 거제도로 들어가죠. 김천에서 KTX가 김천 진주 거제도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구미 포항 여기가 거대 메가시티 블럭이 되는 거예요. 블럭. 그러면 대구 경북 애들 부산 경남 애들이 어디로 가요? 다 지방으로 가지. 지방 가서 친구들하고 저녁에 소주 마시고 가지. 서울에 왜 있어요? 자, 새만금 국제공항 생기는데 이거는 활주로가 짧아가 동남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새만금에서도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가 바로 뜨면요 그 탈중국 하는 기업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중국으로 아니 저 새만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한번 보시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활주로가 2,500이라 가지고 동남아용이다. 충남, 전북, 전남, 대전, 광주, 세종이 1시간 거리입니다. 탈중국 하는 기업들이 유치가 되겠죠. 수도권 기업도 유치가 될 거고.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평택까지 141km KTX 30분입니다. 천안, 서울, 인천공항이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 뭐 이 새만금 천안 이쪽 평택 이쪽은요 여차하면 인천공항을 가도 되고 여차하면은 새만금 공항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어디가 돼요? 충남 여기가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겠죠. 탈중국 하는 기업들 수도권의 기업들. 그런데 새만금 국제공항이 왜 동남아용으로 그 활주로가 작게 만들어진지 이거는 명백한 지역차별이다. 아마 전라도에 민주당이 반대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라도에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려오면요 우리끼리 전라도 스탠다드가 이제 더 이상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국민들 속인 게 다 거짓말로 탄로하죠. 그럼 민주당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그 충남, 전남, 전북 요쪽에 계시는 분들은 윤석열 정권한테 좀 데모를 해가지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좀 넓혀달라. 여기서 바로 미국행 유럽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끔 해달라. 어차피 설계하는 김에 좀 넓혀달라.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새만금 공항에서 여수까지 134km KTX 30분 그래야 된다. 제주도는 1시간 새만금에서. 자, 이거 지금 내륙 전체 서해안 전체 남해안 전체가 이렇게 발전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경기 강원 북부
동해안, 남해안, 내륙 전체,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도 이렇게 개발되는데 내각 책임자 하면은 이거 추진력을 상실해가지고 물거품이 됩니다. 지금 이제 만주 지역이 이제 통일한국으로 편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북 삼성에서 평양, 서울, 광주, 제주 이렇게 고속철도가 뚫리고 그 일본, 부산, 여수, 제주 이렇게 하나의 축이 나오고 또 북중국의 물류가 어디로 들어가요? 저기 대동강, 예성강 통해 가지고 원산으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가고 원산항, 부산항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상해, 대련 등은 국제 해상 운송 물류망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출입 물동량은 작은 배로 원산, 부산항으로 이송돼 가지고 큰 배로 실려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 자, 부산은 금융물류, 경남 사천은 항공방위산업, 여수는 화학철강, 그 공흥은 우주산업, 제주 관광정보통신, 그리고 울산 거제도는 뭡니까? 화학, 또 조선, 그래 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로 35를 외쳤고 자유의 확산,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고 8.15 건국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계속될 거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독립운동은 공산 세력에 맞선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 통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공산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겠다. 북한을 독립시키겠다. 흡수통일하겠다. 중국 해체하겠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내각 책임제 개헌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려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내각 책임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제를 해야지 여러분이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자, GDP 제가 숫자만 읽어드릴게요. 중국 16, 일본 5, 한국 1인데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무너지고 한국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국이 2050년 되면은 한국이 세계 GDP 2등 8만 1000불, 이게 2005년도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2005년도부터 나왔고 2009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일본, 독일, 프랑스인데 중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융 세력이 중국을 해체하는 걸 2005년도부터 짜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너무 빨리 크고 도발하니까 2030년에 한국을 G2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2050년 계획을 2030년까지 20년을 당긴 겁니다. 이 내각 책임제 개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실패한다.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내각 책임제 이야기하는 정치에는 제가 중국 간첩이라 생각하고 알아서 처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괴롭히는 사이트, 타인을 위협하는 사이트로 찍혀가지고 광고비가 모두 끊겼습니다. 여러분 후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제목 클릭하시거나 그러면 거기 해피나눔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S 1877-0248 월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